안녕하십니까. 채널 후 박보현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대 대선을 볼 때 여론조사 추이를 좀 살펴보면은 일정한 흐름 속에서 어느 후보가 좀 앞서간다, 어느 후보가 좀 불리하다, 뭐 이런 예측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 기간에 실시된 여론조사 추이를 좀 살펴보면 각종 이슈에 따라서 지지율이 좀 출렁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고, 양강으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 싸움은 그야말로 박빙이 아니었나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발표가 나오지 못한 그 깜깜이 기간에 굉장히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비즈니스 포스트의 김남현 기자와 함께 각 기관들이 내놓은 그 여론조사의 흐름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여론조사 발표 금지 이전까지 나온 거대 양당의 대선 주자의 그 지지율 추이, 그리고 또 과거 대선의 사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포스트 김남현 기자입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여러 개 있지만 이제 같은 기관에서 같은 방식으로 꾸준하게 실시한 그 여론조사 결과, 자, 그 가운데서 1월 첫 주부터 이제 2월 넷째 주까지 리얼미터, 그리고 이제 한국사여론연구소, 그리고 또 이제 전국지표조사, 그리고 이제 한국갤럽, 이 이제 네 가지 기관이 내놓은 그런 정기적인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변하면서 격차가 좀 좁혀지기도 하고 좀 벌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이제 어느 한 후보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이런 모습은 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걸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리얼미터가 내은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1월 첫 주차 조사는 1월 2일부터 7일까지 진행됐고 10일에 발표됐습니다. 이때 이재명 후보가 40.1%, 윤석열 후보가 34.1%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 후보가 6%포인트 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건데요. 하지만 2주차 조사부터 이 후보가 36.7%, 윤 후보가 40.6%를 기록하면서 순서가 뒤바뀌게 되는데요. 윤 후보가 이 후보를 3.9%포인트 차이로 앞서게 됩니다. 일주일 사이 차이를 보이는 건 아무래도 이 당시 국민의힘 내용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윤 후보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이 그 갈등이 극에 달했었죠. 두 사람이 결국에는 극적으로 화해하면서 갈등을 봉합한 게 1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1월 2주차 조사부터 국민의힘 내부 화합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리얼미터는 그 2월 4주차 조사에서는 그 주중과 주말 이렇게 두 번 나눠서 발표했는데요. 이때 윤석열 후보는 1월 2주차부터 2월 마지막 주 조사까지 줄곧 지지율 40%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이 후보는 2월 4주차 주중조사에서 40.5%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30% 중후반대에 머물렀습니다. 국민의힘 내홍의 영향으로 지지율이 변화했던 이런 흐름은 그 다른 기관이 내놓은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나요? 다른 기관 조사를 보면은 1월 1주차 국민의힘 내용이 마무리되지 않았을 때는 그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좀 앞서는 모양새였고, 그 이후로는 비슷하거나 윤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결과가 많았습니다. 다만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내놓은 그 2월 2주차 조사에서는 이 후보의 지지율이 그 40%대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한국지표조사와 한국갤럽 조사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1월 1주차 조사에서 이 후보가 윤 후보를 8에서 한 10%포인트 정도 앞섰는데요. 차이점은 윤 후보의 그 지지율 상승 시점입니다. 한국지표조사에서는 윤 후보의 지지율이 1월 3주차부터 올랐고, 한국갤럽에서는 2월 2주차부터 올랐습니다. 그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 지지율이 이제 요동친다, 이거는 결국 그 부동층이 많다, 이제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 내용 말고도 올해 이제 여러 사건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그때마다 지지율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났나요? 국민의힘 내용 이후 그 윤 후보의 배우자 그 김건희 코바나 콘텐츠 대표의 7시간 통화 관련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게 1월 16일이었는데요. 당시 방송이 나가고 윤 후보를 흔들 만한 카드는 아니었다, 이런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윤 후보의 지지층이 결집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를 반증하는 것처럼 네 곳 기관 모두 1월 3주차 조사에서는 윤 후보의 지지율이 그 전주에 비해서 상승했습니다. 반면 이 후보의 지지율은 3%포인트 정도 하락하거나 비슷한 수치를 유지했습니다. 1월 말부터는 이재명 후보의 그 배우자 김혜경 씨의 그 갑질 논란으로 떠들썩했고요. 2월 3일에는 대선 후보 4명의 첫 대선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8일 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그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전면에 나서기도 했고, 2월 11일에는 2차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2월 2주차 조사까지 윤 후보는 물론이고 그 배우자 리스크가 불거진 그 이재명 후보도 지지율에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눈에 띄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 윤석열 후보가
적폐 수사 뭐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지지율에 그 큰 영향이 있었을까요? 그 적폐 수사 발언은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2월 9일에서 10일까지 그 윤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사이의 갈등이 그 표면으로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의 지지율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소폭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 후보와 이제 안철수 후보의 야권 단일화 논의 이것도 이제 지지율에 굉장히 영향을 주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떤가요? 야권 단일화 논의는 이번 등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꼽히는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그 단일화 논의에서 그 안 후보의 단일화 제안과 결렬 선언, 이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 그 폭로정 등 그 정치적 사건에 따라 지지율이 소폭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그 윤 후보나 그 안 후보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2달 동안에 그 여론조사 추이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과거 대선 때 여론조사 추이는 어땠는지 이걸 살펴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19대 대선을 보면은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이 이제 거의 확실시되던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역시 압도적인 1위를 계속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맞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월부터 대선이 치러졌던 5월까지 줄곧 지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 중반이었던 지지율이 점차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그 4월부터는 40%를 넘는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당시 안철수 후보나 그 홍준표 후보와는 그 적게는 한 10%포인트 정도, 많게는 20%포인트 정도까지 차이가 나기도 했으니까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5월 9일 실시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41.08%의 득표를 얻으며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2위였던 홍준표 후보는 24.03%에 그쳤습니다. 그 이전인 2012년 12월 19일에 치러진 제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었죠. 11월부터 12월까지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보면은 박근혜 후보가 그 당시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를 상대로 근소한 차이로 계속 앞섰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대선 결과까지 이어졌는데요. 박근혜 후보가 51.55%, 문재인 후보가 48.02%를 얻었습니다. 다른 대선 결과도 여론조사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노풍이란 말이 생겨난 16대 대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 지지율로 대선판에 뛰어든 이후 그 노풍을 일으키면서 지지층을 끌어모았고 결국 대선을 바로 앞둔 여론조사에서는 1위를 기록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역대 그 대선을 살펴봐도 그 결국은 득표 차이는 좀 있지만 선거 직전의 여론조사 추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그 지지율이 계속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누가 결국 당선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부동층이 여전히 많다 이런 그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현재 선거법상에서 보면은 투표 6일 전부터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선 결과가 마지막으로 공표된 여론조사와 동일하게 나타날지 이것을 지켜보는 것도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